웹3 세상을 바꿀 기술인가? 거품일 뿐인가? 라는 주제로 더밀크 손재권 대표님, 그리고 DSRV 김지윤 대표님, 그리고 김승주 고려대학교 교수님, 그리고 노희섭 웰컴벤처스 대표님 이렇게 네 분 모시고 진행될 예정입니다. 일단 네 분의 패널분들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이제 제가 친애하는 모더레이터 손재건 대표님께 마이크를 넘기고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오늘 웹3 세상을 바꿀 기술인가 거품일 뿐인가 마지막 섹션 모더레이터를 맡은 더밀크 손재권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오늘 참 재밌는 주제뿐만 아니라 정말 놀라운 뉴스가 오늘 아침에 나왔어요. 세계 1위 크립토 중개 거래소인 바이낸스가 2위인 FTX를 인수하는 아주 초대형 뉴스가 오늘 나왔습니다. 그만큼 이 산업의 변동이 굉장히 빠르다는 거를 좀 증명을 하는 것 같은데요. 오늘은 뭐 크립토에 대한 얘기를 들으려는 게 아니라 웹3 사실 웹3라는 것은 이용자들의 데이터와 정보가 플랫폼에 종속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이 소유할 수 있는 기술 그리고 또 비즈니스 모델을 뜻하죠. 하지만 사실 웹3가 뭐냐 또 웹 3.0과 무슨 차이가 있느냐라고 해서 좀 논란도 많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또 올해 크립토 시장 또 붕괴, 또 테라 루나 사태, 또 이더리움 머지도 있었죠. 그래서 굉장히 많이 혼란스러워하고 있지만 그 와중에서도 새로운 어플리케이션이 스타트업이 속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웹3 웨이브가 2023년에도 계속 될 것인지 또 이렇게 토론을 통해서 시나리오를 만들어 보고 또 정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세 분의 연사와 함께 이 자리에 섰는데요. 일단 고려대학교 김승주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그리고 DSRV 김지훈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그리고 웰컴 벤처스의 노희섭 대표님 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먼저 세 분 연사님께 첫 번째 질문은 오늘 따끈따끈한 뉴스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낸스의 FTX 인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각 연사님들께 하나씩 여쭤볼 텐데요. 우리 먼저 오늘 이 뉴스 때문에 잠을 못 주무셨다고 합니다. 김지훈 대표님, 오늘 뉴스 어떻게 보셨습니까? 되게 흥미로운 일이었죠. 이걸 흥미라고 표현하기는 굉장히 또 난이도가 높은 게 그 연관해서 또 커뮤니티에 뭐 피해도 있었고, 근데 다만 저희가 이 업계에서 일하면서 느꼈던 건 그분들은 어쨌든 산업을 만들기 위해서 되게 많이 노력해 오신 분들이라는 거는 명확하거든요. 근데 이분들이 왜 여기까지 왔는지에 대해서 커뮤니티에서 굉장히 많은 의견들이 있는 것 같아요. 뭐 정치 얘기부터 시작을 해서 뭐 바이낸스 US와 FTX US와의 관계, 그리고 뭐 바이낸스 US에서 이제 인스티튜셔널 비즈니스를 시작했는데 또 FTX US에서도 그걸 하니까, 그러니까 그런 어떤 비즈니스적인 싸움이냐, 아니면 정말 그 트위터에 약간 논란이 있었는데 뭐 워싱턴 DC에서 만나서 얘기 좀 해보자. 근데 너 DC 들어올 수 있어? 라는 도발 때문에 잠자는 사자의 쿼터를 정말 건드린 거냐. 근데 제가 느끼는 건 산업화 돼가고 있다라는 느낌은 확실히 좀 드는 게, 그동안 저희가 씬이라고 불렸던 플레이어들 사이에 작은 싸움들이 이제 저희가 좀 그 규제 산업 안에 있으면서 움직이는 것들로 좀 확대됐다? 이제 그런 측면에서 보고 있고요. 잠을 못 잔 거는 비트가 안 내려갔으면 좋겠어서 못 잤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김승주 교수님은 어떻게 보셨나요, 오늘 뉴스를?
저는 사실은 뭐 제가 사업을 운영하는 사람은 아니니까. 근데 가상 자산과 관련해서 어떤 뉴스가 나오면 저는 그냥 담담하게 보는 편이에요. 왜 그러냐 하면 사실 우리가 보기에는 뭐 바이낸스가 FTX를 인수한 게 굉장히 큰 뉴스일 수 있지만 일반인 분들한테는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를 이용해서 공화당 찍어라라고 얘기해서 그 테슬라 가격이 $200 밑으로 그냥 폭락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게 더 큰 뉴스일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어떤 이벤트가 생겼을 때 가상자산 시장을 조금 더 비관적으로, 조금 더 가혹하게 보는 시야가 좀 언론에는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냥 어떤 일이 터지면 그래, 그건 다른 시장에도 다 발생할 수 있는데 여기도 생겼구나. 그냥 저는 그런 식으로 좀 받아들인 편입니다. 예, 노 대표님 혹시 오늘 어떻게 보셨는지? 일단은 어떤 후속 결과가 나오는지를 좀 예의주시하고 있고요. 이게 워낙 많은 해석들이 존재하고 있어서 일단은 이어지는 후속 이벤트들을 좀 살펴봐야 그쪽에 좀 집중을 하면서 좀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 이게 사실 뭐 끝이 아니기 때문에 이번 그 인수했다고 해서 끝이 아니고 또 배경도 아직 뭐 정확히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런 대형 뉴스가 지금 계속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 이 산업의 다이나믹스를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연관된 또 질문이 사실 많은 분들이 이제 웹3가 무엇이냐라고 물어보는데 각자가 생각하시는 웹3 그리고 웹 3.0과 이게 좀 차이가 있다. 자신들이 볼 때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번에는 먼저 노 대표님부터 좀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이게 웹3랑 웹 3.0이랑 이제 막 용어들이 혼용되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혼란스러움들이 있었는데 사실 웹 3.0은 예전부터 존재하던 용어였고 웹3는 비교적 최근에 나온 용어죠.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이제 초반에 웹 3.0과 웹 3라는 키워드가 등장할 때는 각자 지향하던 키워드들이 있어요. 그 확실하게 지향하던 방향성과 키워드들이 있었는데 웹 3.0은 머신 언더스탠더블한 웹을 만들자라는 컨셉이었고 웹 3는 이제 디센트럴라이즈드 된 웹을 만들자라는 컨셉으로 약간 초반에는 좀 비교되는 개념이었는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약간 좀 서로 지향점들이 어느 한쪽으로 좀 쏠리고 있는 것 같아요. 합쳐지고 있는 것 같다라는 느낌이 좀 들고요. 그 지점이 이제 그 플랫폼에 대한 어떤 인디펜던트함을 사용자들에게 돌려주자라는 관점에서 어느 정도 수렴이 일어나고 있는 그런 모습이 보여요. 그래서 웹3와 웹 웹 3.0이. 예, 그래서 사실은 최근 들어서 제 개인적으로 드는 생각은 이거를 용어를 굳이 구분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도 조금 들고 있습니다. 예. 또 우리 김승주 교수님은 어떠세요? 웹3와 웹 3.0?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저는 두 가지의 지향점은 같다라고 전 개인적으로 보는 편이고요. 저는 강의할 때 쓰는 용어는 웹 3.0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웹 3 이렇게 하면 좀 이상하잖아요. 웹 3 그러면 또 건방져 보이고 그래서 저는 그냥 다 웹 3.0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뭐 웹 3.0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뭐 우리가 시멘틱 웹 뭐 이런 거 얘기하면서 기계가 좀 쉽게 정보도 분석하고 어떻게 알맞는 정보만 잘 추려줄 수 있는 그런 웹 환경을 만들자 뭐 그러면서 이제 얘기가 나왔던 거고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제 탈중앙화를 외치는 웹 3.웹3를 보니까 거기 이제 또 스마트 컨트랙트 뭐 이런 개념들이 나온단 말이죠. 그럼 또 이것도 뭐 자동화시켜서 다 처리하자 뭐 이런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둘이 추구하는 지향점은 똑같다라고 봐요. 또 팀 버너슬리가 실제로 웹3는 웹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면서 본인은 이제 뭐라고 그랬냐면 탈중앙화를 난 블록체인이 아니고 다른 방식으로 어떤 걸 하고 있다는 뉘앙스의 어떤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 얘기는 뭐냐면 웹3나 웹 3.0이나 어떤 사람의 손이 덜 가게 하고 어떤 기계로 자동화시켜야 한다. 그리고 탈중앙화해야 된다라는 이상은
공유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그걸 달성하는데 블록체인과 스마트 컨트랙트라는 기술을 쓸 거냐, 아니면 다른 기술을 쓸 거냐, 그 방법에 있어서 미묘한 차이가 있지, 전 지향점은 같다라고 봅니다. 김지윤 대표님은 일단은 여기 계신 분들께 제가 되게 많이 배워야 될 것 같은데, 저는 원래 제조업에 있다가 와가지고 갑자기 이렇게 회사를 만들게 됐는데 웹3인 거예요. 그래서 나이가 많은데 웹3 네이티브가 됐어요. 제가 느끼는 웹3, 그러니까 웹 3.0과 웹3의 차이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다만 제가 인터넷을 쓰는 패턴이랑 제가 기존에 인터넷을 쓰던 패턴이 명확하게 다르다는 건 제가 인지가 되거든요. 뭐 예를 들면 저는 이제 어쨌든 크립토 씬에 있는 사람이니까 제가 크립토 씬에 있는 서비스를 쓰다가 갑자기 현실에 있는 웹2 서비스를 쓰려고 하면 불편한 거예요. 익숙하지 않고 뭔가 제약이 많고 그래서 저는 항상 이게 휴대폰 뺏기는 느낌이다. 우리가 크립토를 못 하게 되면, 그리고 한 번 쓰면 되돌아올 수 없는 그런 경험이기 때문에, 그래서 웹3라는 단어는 뭐 마케팅 용어일 수도 있지만 이해를 돕기 위한, 제 입장에서는 그래서 다음 인터넷의 어떤 패턴, 사람이 쓰는 패턴의 변화, 이제 이런 식으로 많이 느껴지기는 하더라고요. 뭐 제 주변에 사실 은행 쓰시는 분들이 많이 없을 거예요. 그렇죠. 지금 논의가 웹3와 웹 3.0이 약간 좀 수렴되고 있다. 두 개의 장점들과 그 특별한 큰 차이를 처음에 보이는 것 같지만 지금 탈중앙화라든지 또 핵심적인 특징은 또 같이 가고 있다라는 건데, 그러면 좀 궁금한 게 비즈니스 모델 측면에서 웹 2.0 같은 경우는 사실 웹 2.0 시대에 유튜브 있고 우버 있고 에어비앤비 있고, 물론 그것이 이제 그 수익은 다 플랫폼 사업자들이 가져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안으로 웹 3가 나왔단 말이에요. 웹 3, 웹 3.0. 그래서 웹 3.0 또는 웹 3에 좀 가장 좀 핵심 비즈니스 모델을 굉장히 많이 궁금해요. 그래서 그 어떤 게 좀 있을지 먼저 비즈니스 모델 전문가이신 노 대표님이 잠깐 먼저 말씀을 좀 해주시죠. 웹 3.0과 웹 3의 비즈니스 모델이요? 그 핵심 비즈니스 모델은 네, 무엇이 네, 될 것인가? 일단 웹 3.0이 전통적으로 지향했던 바는, 그러니까 그 머신 언더스탠더블한 웹을 만들어서 상당히 그 개인화되고 동적인 정보들을 제공할 수 있는 구조들을 만들자라는 거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뭔가 맞춤형 서비스를 중심으로 한 그런 어떤 모델로부터 BM이 시작될 가능성이 큰 게 이제 웹 3.0이 지향했던 바였고요. 웹 3 같은 경우는 사실은 플랫폼 사업자들을 배제시키는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결국에는 어떤 커뮤니티 베이스드의 어떤 BM이라든지 아니면은 그 커뮤니티 간의 어떤 그 데이터 교환이나 아니면 어떤 가치 교환을 통해서 이제 거래 가치들을 올리는 형태의 BM들이 일단 웹3에서 좀 빠르게 나올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예,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 김지훈 대표님은 사실 지금 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비즈니스를. 그래서 또 거기 뭐 기술 기업이지만 내 주변에서 많이 물어보고 또 같이 협업하는 회사들도 많은데 어떠세요? 그 비즈니스 모델 관련돼서는? 결국 BM이라는 거는 누군가 우리를 필요로 하느냐에서 나오는 것 같거든요. 근데 블록체인을 쓰시는 커뮤니티 분들에게 일단 블록체인이라는 플랫폼이 필요하지만 또 그들에게 부가 서비스를 주는, 뭐 예를 들면 데이터 분석이라던가, 그러니까 그분들이 어떻게 참고할 수 있는 어떤 데이터 영역들, 네, 그리고 그분들이 움직이는데 그 좀 제거돼야 되는 장벽들, 뭐 예를 들면 지갑이라든지 어떤 커스터디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풀어주는 부가 비즈니스 쪽도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토큰 비즈니스를 제외하고도 기존 산업에서 필요했던 부분들을 결국은 사람이 쓰는 서비스이기 때문에 동일하게 필요로 하거든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토큰 비즈니스 쪽에 있다기보다는 그 비즈니스 안에서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여러 가지 리소스들을 외부에서 안정적으로 제공하는 역할을 하면서 이제 그 BM들을 만들어 나가고 있고요.
산업 초반이다 보니까 사용자가 많진 않아요. 뭐 데이터에 따르면 전 세계 한 5%의 인구가 이제 크립토에 노출돼 있다고 하는데 이제 지금 있는 분들도 되게 불안해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셀프 커스터디에 대해서 익숙하지도 않으시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이제 풀어나가는, 그러니까 매스 어답션을 위해서 풀어나가는 과정에 있는 산업들이 지금 현재는 많이 각광받고 있는 것 같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이제 기업들의 니즈도 막 발생하고 있는 상태. 그래서 기업들의 니즈를 좀 받아주는 BM들이 곧 더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예, 기존 기업들의 니즈를 웹3로 좀 연결해 주는 거죠. 그런 비즈니스가 아무래도 부상할 것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그 실리콘밸리에서도 지금 웹3 내년에 방향을 물어보면은 주로 지금 웹 2.0, 우리는 웹 2.0 세상에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웹 2.0 세상과 또 웹3를 이어주는 비즈니스가 내년에 굉장히 투자를 많이 받을 것이다, 뭐 이런 예측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이제 제가 지금 실리콘밸리에 있으니까 말씀을 한번 드려보고, 또 이 분야에 우리 김승주 교수님이 구루신데 많은 넓은 학교에도 계시고 티칭을 하시지만 그래도 많은 분야의 어드바이저도 하시고 하는데, 이번 웹3 또는 웹 3.0의 핵심 비즈니스 모델 너무너무 궁금해하거든요. 그래서 학생들한테 어떻게 가르치고 계시는지 여쭤봅니다. 교수가 비판은 잘 하는데 뭐 만들려고 그러면 그런 건 잘 못합니다. 일단은 저는 아까 얘기했듯이 웹3나 웹 3.0이 종국에 추구하는 거는 전 같다고 일단은 보기 때문에 그걸 전제로 얘기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쓰는 웹 3.0이라는 용어는 같은 걸 얘기한다라고 받아주셨으면 좋겠고요. 일단은 이제 웹3는 마케팅 용어다, 이런 표현들이 정말 많아요. 그런데 저는 그게 이 마케팅 용어다라는 게 그 시대는 안 온다라는 걸 의미하지는 전 않는다고 봐요. 왜 그러냐면 옛날에 유비퀴터스 뭐 IoT 얘기 나올 때도 이건 뭐 마케팅 용어네 뭐네 뭐 이렇게 얘기 많았거든요. 그런데 유비퀴터스 IoT 아주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대충 이게 뭘 추구해 가는다는 건 우린 다 알고 있단 말이죠. 그리고 실제로 세상은 그렇게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웹3나 웹 3.0 이런 목표로 분명히 가긴 갈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문제는 그럼 그게 언제냐? 이 타이밍의 문제 같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마케팅 용어다라는 표현을 쓰는 건 그 시대가 안 온다는 얘기가 아니고 마치 그게 자고 일어나면 내년에 올 것 같이들 얘기하는데 그건 아닐 거다, 이렇게 이제 해석하는 게 더 맞는 것 같아요. 그럼 이제 두 번째는 그러면 언제쯤 그게 올 거냐? 그게 과연 그렇게 가능한가? 이러면 이제 우리가 기술을 들여다봐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탈중앙화다. 그러면 탈중앙화도 사실은 그 정도라는 게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 블록체인이나 크립토 쪽 하시는 분들이 추구하는 탈중앙화는 저는 이제 그 표현을 많이 쓰는데 그냥 이게 협동조합 같은 탈중앙화거든요. 그래서 소유주가 있는 게 아니라 모든 구성원들이 서비스 운영 방향을 결정하는데 참여하고, 그 다음에 모든 정보는 구성원들한테 다 투명하게 공개되고, 이 사람들 동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그 다음에 이익도 공유되는 이런 걸 바란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사업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야, 전 세계 모든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시스템이 협동조합 모델로 다 바뀐다고? 그게 가능해? 이러면서 이제 마케팅 용어 논란이 나오는 것이고, 그래서 야, 어느 정도는 분산시키고 해야 되겠지만 그래도 중앙 집중형 구조를 완전히 버릴 수는 없을 거야, 뭐 이 얘기를 하시는 거라고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웹 3.0이 과연 언제쯤 올까를 바라볼 때 하나가 다른 걸 완전히 대체한다, 이렇게는 안 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제가 수업 시간에 예제 많이 들은 것 중에 하나가 지금 산업금을 채워 넣는 중앙 집중형 택시 서비스도 있지만 협동조합형 택시도 있거든요. 쿱택시라고 그래서 이 두 가지는 이제 공존하죠. 그리고 어떤 게 뭐 하나를 대체한다는 개념은 아니거든요. 또 우리가 지금 뭐 커머셜 소프트웨어 시장도 있지만 오픈소스 시장도 있단 말이죠. 이 두 가지는 공존하고 오픈소스 시장의 중요성에 대해서 정부도 인식하고 있고 기업들도 인식하고 있거든요. 그렇듯이 저는 웹 2.0 시대의 어떤 기업들과 웹 3.0 시대의 기업들은 저는 굉장히 공존한다라고 봐요. 그리고 여기서
어떤 선택하는 문제는 이걸 선택하면 돈이 더 많이 나올 거야 이런 게 아니고 전 철학의 문제라고 보거든요. 저는 오픈 소스를 선택하느냐 커머셜 소스를 선택하느냐는 철학의 문제라고 봐요. 어떤 게 과연 우리가 좋은 세상을 만드는데 도움을 줄 거냐? 그래서 그런 어떤 철학을 공유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면 웹 3.0의 어떤 철저하게 탈중앙화를 표방하는 그런 기업들이 이제 좀 많아질 것이고, 그런 것들이 기존의 웹 2.0 기업들하고 서로 이제 공유하면서 어떤 한쪽이 완전히 이긴다가 아니라 이제 서로 장점을 흡수해서 어떤 중간 형태의 어떤 뭐가 만들어지는, 그렇게 되면 결국은 기업의 어떤 핵심 비즈니스는 탈중화가 많이 이루어지고 어떤 효율성을 잇는 부분에는 중앙 집중형으로 가는 그런 어떤 비즈니스 모델들이 이제 살아남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아주 예, 쏙쏙 들어오는 그 일타 강사급의 말씀이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중간에 언급을 하셨는데 많은 분들이 오늘 제목도 그렇죠. 이제 하이라이트입니다. 이게 웹3가 마케팅 용어, 즉 거품인가 아니면 진짜 혁신인가라는 질문인데 일단은 여쭤보겠습니다. 김지훈 대표님, 혁신파, 거품파? 저는 올인 상태니까 당연히 혁신파일 것 같아요. 이유는? 그냥 제가 스스로 느낀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제가 사는 패턴이 변했고, 제가 생각하는 패턴이 변했고, 뭐 아까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완전히 대체할 거라는 생각도 저는 안 해요. 근데 다만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많아진다라는 생각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그들이 주는 형태가 아니라 뭔가 골라서 쓸 수 있는 형태가 조금 더 많이 나올 것 같고, 그러면 결국 내가 쓰는 그 소비하는 시간이 조금 더 내 기준 가치 있어질 거고, 그리고 이미 벌써 저는 혁신이 왔다고 느끼는 게 트위터에 많은 분들이 이제 지갑을 연동해서 NFT를 붙일 수 있는데 어떤 분들은 그게 아무 의미가 없으실 거예요. 근데 저는 그 원숭이를 너무 좋아하는 거죠. 그럼 저는 어차피 트위터 1시간을 할 건데 그 원숭이와 함께 하면서 제가 트위터를 쓰는 시간을 좀 더 가치 있게 만들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변화들이 저는 이미 오고 있다고 느끼고 있기 때문에 엄청난 혁신은 맞다. 근데 그건 내 만족 기준인 거고, 이 판을 다 바꿀 거냐는 저도 동일하게 뭔가 이퀄리브리움이 어디선가 만들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거품이 아니다라는 거, 거품인가 하면은 또 좀 그렇지, 거품이 아닐까요? 근데 요렇게 생각해요. 제가 저는 인터넷을 잘 모르지만 우리가 처음에 인터넷이 나왔을 때 아무도 지금처럼 보고 듣고 배우고 사고를 상상하지 못했던 것처럼 지금 웹3도 우리가 아직 그 상상력의 한계를 도달을 못했기 때문에 거품이라고 느낀다는 생각을 저는 많이 하거든요. 우리 다음에 오는 세대들이 더욱더 안전하게 이걸 운영할 수 있고 사용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어떤 빌딩 코스트를 0에 가깝게 낮췄을 때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의 창의력이 발현됐을 때, 그때 이제 이게 거품이 아니었구나라고 나중에 결론이 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노 대표님 여쭤보겠습니다. 네. 혁신파, 거품파? 대답하기 되게 어려운데요. 투자자 관점에서 보면 혁신은 맞는데요. 약간의 거품은 껴있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웹3로 많은 유저들을 전환시키거나 유입을 시키기 위해서는 아직도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꽤 많거든요. 김지훈 대표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웹2와 연결하는 어떤 서비스의 관점이나 아니면은 기존의 프로세스와 웹3의 프로세스를 잘 스무스하게 연결해주는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지금 너무 많은 메인넷들이 이제 프래그멘테이션 돼 있다 보니까 결국에는 어떤 다양한 서비스들이나 아니면 다양한 BM들이 서로 연결되기 위해서는 브릿지나 크로스 체인이나 인터체인들이 굉장히 많이 이제 활성화가 돼야 되는데, 사실 굉장히 많은 보안적 이슈들과 문제들이 있거든요, 그쪽에. 그러니까 아직은 어떤 실제로 혁신성을 실제 밸류로 전환을 아직 못한 상황에서 약간은 미래 가치들이 너무 많이 좀 반영되어 있다라는 게 아무래도 약간 현실적인 투자 관점에서는 좀 판단이 아닐까. 특히 요즘 이제
금리들이 올라가서 약간 좀 보수적으로 바뀐 투자의 관점에서 본다면은 약간 그런 판단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굉장히 중요한 기술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게 혁신 기술이냐? 맞죠. 근데 유니크 솔루션이냐? 그건 또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아까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 이건 선택의 문제이고 리플레이스가 아니라 웹2와 웹3가 공존하는 상황에서 서로의 철학들이 어떤 그 지향점을 찾아서 수렴해가는 그 과정 속에서 사실은 웹3가 안정성을 확보하고 제대로 된 밸류를 찾지 않을까, 예, 그런 예상을 좀 해봅니다. 예. 그렇습니다. 사실 질문이 그랬잖아요. 이게 거품이냐 혁신이냐 그런데 사실 질문 자체가 사실 좀 틀렸습니다. 사실은 왜냐면은 이웹 거품 없는 맥주는 또 맛이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맛있는 맥주는 거품이 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어느 산업이건 거품 없이 이렇게 끌고 간 사람은 없었고요. 그 대표적인 거품 중에 하나가 이제 닷컴 버블이잖아요. 이름 자체가. 근데 그 닷컴 버블도 당시에는 버블이었지만 지금은 그게 다 바뀌어 인터넷 없는 비즈니스는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웹3도 그런 걸로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좀 할 뿐만 아니라 사실은 이런 거품이야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건 완전히 거품이야라고 하는 분들도 잘 뜯어보면은 거품이지만 사실은 이게 혁신도 있어라고 누구나 다 인정을 하고요. 또 이게 혁신 기술이야라고 하면서도 이거 거품이 좀 껴있어라고 이제 말씀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스위치 온앤오프 하듯이 이거는 거품, 이거는 혁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예, 맞습니다. 예, 그렇게 우리가 좀 다양한 좀 폭으로 이렇게 좀 진화하는 과정 속에 우리 있다. 그런 측면에서 보는 게 제자리를 찾아갈 혁신 기술이라고 보고 있고요. 예, 약간 시간이 좀 더 걸린다. 이 정도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그런 얘기를 하죠. 당장 눈앞에 보이는 변화는 너무 과대평가하고 멀리 있는 변화는 너무 과소평가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웹3도 좀 그런 면이 아닐까 싶고요. 노 대표님한테 바로 좀 이어서 여쭤보고 싶은데 사실 올 상반 투자와 관련된 겁니다. 올 상반기만 해도 웹3나 NFT 투자가 굉장히 좀 활발했는데 하반기부터 금리 인상 영향을 바로 받았죠. 그래서 쿨다운이 됐는데 아무래도 내년 전망을 좀 해보고 싶은데 내년에도 지금 금리 인상 기조가 계속 될 것이기 때문에 그다음에 인플레이션 영향도 굉장히 크죠. 그래서 이 분야 내년도 투자 전망을 좀 어떻게 보는지 좀 여쭤보고 싶어요. 좋진 않습니다. 예, 되게 안 좋은 전조들이 지금 많이 발생을 하고 있고 내년도도 올해랑 비슷할 거라는 예상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다만 최근에 이제 미국 금리의 인상 속도가 예전만큼 빠르지 않을 거다라는 기대감 때문에 이제 나스닥이 다시 살아나고 있거든요. 주식시장은 항상 미래에 대한 걸 반영하기 때문에 약간 이게 매주 상황이 바뀌긴 한데요. 저번 주보다는 이번 주가 약간 뭔가 희망이 보이는 상황이었고요. 그리고 투자라는 거는 어쨌든 투자사들은 펀드를 만들고 투자를 안 하면은 이제 뭐 먹고 살 방법이 없기 때문에 이게 언제까지 투자를 홀드할 것이냐의 관건인데요. 저는 내년 1Q까지는 그래도 어느 정도 홀드를 하겠지만 그 이후까지는 홀드하긴 힘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년 2Q부터는 조금 더 제 개인적인 예상이긴 하지만 조금 투자에 대한 부분들이 약간씩 풀리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크립토뿐만 아니라 많은 전 분야가 다 전 분야 그렇습니다. 이렇게 예측을 하고 계시는데 오늘 우리 웰컴 베지저스 노 대표님도 비슷한 말씀을 하신 것 같고요. 김준 대표님은 사실은 그 스타트업 안에 있잖아요. 그래서 스타트업 투자 분위기 또 이런 걸 가장 동료들한테 많이 듣고 계시는데 요즘 좀 어때요? 투자 사이드에서 보면? 이제 받는 입장이니까 제가 여기 계신 우리 창업자 동료분들이나 업계를 감히 대표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특히 웹3 쪽 관련해서 저는 웹3는 막을 수가 없다고 생각해요. 그냥 이미 오고 있고 이거 아무리 막아봤자 그냥 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이
그냥 영원함에 대해서 다루는 건 그냥 본능이거든요. 근데 영원한 인터넷에 대해서 우리가 논의를 하고 있잖아요. 탈중앙성에 관련해서. 그러니까 본성이랑 연결되어 있는 인터넷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이건 오는 거고요. 근데 다만 우리가 이 흐름을 정면으로 맞을 거냐 아니면 준비하고 맞을 거냐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한국에 있는 크립토 플레이어들이 정말 제가 감사하게도 저희가 그 기술 부채가 없기 때문에 글로벌에서도 통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들한테 지금 투자해 주시지 않으면 나중에 우리가 이제 여유가 되니까 투자하겠다라고 생각하셔도 하실 데가 없을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크립토라는 것이 에셋적인 측면 때문에 되게 많은 외부 흔들림이 있는데도 기술이 있는 그 우리 동료들이 굉장히 열심히 버텨내면서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고 새로운 마켓을 열고 있거든요. 이때 부어주셔야죠. 라고 저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아주 좋은 또 핵심적인 안에 계시기 때문에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김승주 교수님한테도 여쭤볼 텐데 그 전에 우리 오늘 플로어에서 혹시 이렇게 패널 분들께 질문할 건 있으면은 준비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주 교수님 스타트업들 어드바이스도 많이 해주시고 또 투자자분들도 많이 자문을 많이 좀 요청을 하세요. 그래서 많이 투자의 방향이나 많이 알려주시기 때문에 그 분위기 양 사이드에서 지금 다 많이 아실 수 있는 위치인데 좀 어떻게 우리 교수님 내년 투자 전망 어떻게 보십니까? 저 교수가 주식시장에 들어가기 시작하면 나와야 될 때다 이건 아시죠? 그래서 내년에 투자 전망까지는 제가 모르겠고 제가 그 얘기는 많이 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자, 양자 컴퓨터에 우리가 투자해야 됩니까? 그럼 정부 가서 묻던 대기업 가서 묻던 해야 된다 그래요. 그럼 양자 컴퓨터로 뭘 할 수 있습니까? 그럼 마치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얘기하시거든요. 양자 컴퓨터는 실제로 양자 컴퓨터에서 돌릴 수 있는 알고리즘, 그러니까 소프트웨어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양자 컴퓨터가 일반 컴퓨터보다 우위에 있을 거로 점쳐지는 건 현재로서는 한 30개 분야 정도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는 양자 컴퓨터가 굉장히 세상을 바꿀 거라고 생각한단 말이죠. 거기다가 지금 사실은 양자 컴퓨터 기술이 계속 발전되고 있지만 실제 현장에서 하시는 분들은 아직 갈 길이 멀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AI, 알파고가 굉장히 놀라운 걸 보여줬죠. 하지만 많은 분들은 그 전에 AI 겨울이 3번이나 있었다는 건 다 기억을 못 하신단 말이죠. 자, 블록체인, 웹3를 놓고 봤을 때 사용되는 기술이 혁신적이냐? 이렇게 물으시면 연구하는 학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혁신적인 기술이 쓰입니다. 저는 이제 암호학을 전공했으니까 실제로 암호학 분야에서 탑 레벨의 기술들이 실제로 연구되고 구현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기술 자체의 혁신성을 놓고 보면 정말 탑 기술이 연구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과연 내년이 투자의 적기냐? 내년에 킬러 앱이 나올 거냐? 이건 이제 모르는 거죠. 실제로 사람들 마음에 쏙 맞는 어떤 게 과연 내년에 나올 거냐. 근데 굉장히 혁신적인 기술이 쓰이고 그것이 굉장히 탄탄한 어떤 여러 가지 과학적 어떤 백그라운드를 갖고 있다. 여기에는 제가 이제 동의를 하는 편이고요. 단 조금 예외 변수가 요새 기업체들을 가보니까 NFT를 정말 열심히들 하세요. 제가 거의 뭐 국내 10손가락 안에 드는 기업들은 다 가서 강연을 했던 것 같은데 암호화폐하고 NFT 반응은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지금 이 NFT가 뭔가 킬러앱 같은 뭘 할 수 있진 않을까? 이런 게 조금 올해의 돌발 변수였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내년에 조금 지켜보실 만하다. 이렇게는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좋은 말씀과 또 인사이트 있는 답변을 다 해주셨는데 플로어에서 혹시 질문 있으시면 자기소개 먼저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국내 그 대기업 직원인데요. 김지훈 대표님한테 하나 여쭤보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 일단 먼저 저는 이제 그 크립토 투자를 해보진 않았고, 그리고 개발자도 아닌 그런 상황에서 김진 대표님 얘기를 들어보면 그러니까 웹 3.0은 반드시 온다라는 거에 대해서 되게 확신을 갖고 계시고 제가 그 마치 약간 종교로 느낄 정도로 약간 그런 씬, 막 크립토 씬, 막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쉽게 액세스하기가 되게 어렵거든요. 그래서 약간 김진 대표님께 여쭤보고 싶은 건 뭐
그동안 오랫동안 해오신 게 있기 때문에 바로 갈 수는 없겠지만 지금 그렇게 강하게 믿고 계시는 그 세계에 저 같은 그 잘 모르는 사람이 좀 액세스를 하려면 어떤 방식으로 가는 게 좋을지에 대한 질문 하나가 있고, 두 번째 질문은, 그러니까 물론 지나놓고 나서 지금 판단하는 거지만 왜 2.0에서는 사실 저희가 정보하고 지식에 액세스하는 그 방식, 그 다음에 커뮤니케이션하는 방식을 굉장히 획기적으로 변화시켜준다라는 그게 있었거든요. 지나놓고 보니까 그게 되게 큰 효용이었구나라는 걸 느끼는데, 왜 3.0은 탈중앙화라는 거를 얘기를 하는데 탈중앙화가 그렇게까지 소비자들한테 그 정도의 가치를 주는 건가? 라는 그런 의문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왜 그렇게 가치 있다라고 믿는지 그 부분을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일단은 제가 참 질문을 받을 입장이 아닌 것 같은데 질문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두 문제에 대해서 제가 동일하게 좀 하나의 답변으로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확신을 갖고 있는 이유는 웹3가 없다가 생긴 게 아니라는 부분에서 확신을 갖고 있어요. 옛날에 우리 그 사이버펑크라는 단어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암호화기 대중화되면서 사이퍼펑크라는 게 있었고, 그때도 많은 사람들이 미래와 기술과 인간에 관한 어떤 고민들을 하고 있었고, 그게 지금 연속돼서 올라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냐 하면 내가 멈추지 않는 어떤 플랫폼을 쓰고 싶고, 내 것은 정말 온전히 내 것이고, 이런 인간들의 기본 욕구들 있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다루는 기술 영역이다 보니까 제가 확신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게, 내가 뭐 새로 태어난 게 아니라 옛날에 우리 어떻게 보면 선조들부터 이미 있었다, 이 논의가. 그래서 예를 들면 모든 사람은 기억되고 싶고, 근데 물리적으로 한계가 있는데, 만약에 내가 어떤 기록을 후대한테 남기고 싶은데 페이스북이 문 닫으면 어떡하지? 라는 고민들도 쉽게 풀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그렇다 보니까 저는 이게 그냥 인간의 본성과 맞닿아 있는 기술이라서 온다라는, 뭐 말씀하신 종교적인 어떤 그런 걸 갖고 있는데, 그 영웅 속성에 관련해서 탈중앙화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저도 사실 뭐 100대면 탈중앙화 됐습니까? 500대면 탈중앙화 됐습니까? 답이 없는 문제 같고요. 커뮤니티가 동의하는 만큼 탈중앙화 됐습니까? 이 서비스를 쓰는 사람들이 동의할 만큼? 이라는 질문으로 항상 바꿔서 말씀드려요. 그러니까 멈추지 않을 확신이 언제쯤 들 것이냐에 대한 내용들인 것 같아요, 결국은. 그래서 영속성을 다룬다는 기술이 조금 철학적일 수는 있는데, 그만큼 이 기술이 말씀하신 대로 철학에 대한 내용, 인간에 대한 철학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라는 식으로 좀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시면 분명히 굉장히 빠른 속도로 뭔가 함께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시간이 있으면 더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굉장히 좀 뜨거운 열기로 이어지고 있는데, 아쉽게도 이제 시간이 다 지나서 오늘 여기서 마무리 해야 될 것 같은데, 오늘 뭐 FTX, 바이낸스 FTX 인수, 그리고 웹3, 웹 3.0 정의, 비즈니스 모델, 또 거품론인가 혁신론인가, 다양한 논의가 오늘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봤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예, 더밀크닷컴에 오시면은 오늘 내용이 정리가 돼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 더밀크 닷컴에 오시면 오늘 내용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세 분 말씀 너무 감사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